엑스퍼트의 이 부장입니다. 고 차장입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좀 알려드리려고 저 이렇게 지금 책을 좀 갖고 왔어요. 정확하게 정보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화물공제조합이 우리 이제 영업용 화물차들이 네. 지금 가입이 돼 있고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들에 한해서만 공제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기본적으로 화물차가 일반 손보에 가입도 가능한데 네. 일단 일반 손보에 가입하면 좀 문제가 뭐냐면 저기가 있어야 돼. 그 회사에 한 대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같이 이제 가는 건데 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같이 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소 20대라고 알고 있는데 네. 20대가 갔어. 근데 그 20명 중에 한 놈이 튀는 거야. 그렇죠. 계속 사고 올래. 그럼 보험료율이 같이 나머지 사람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고 네.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차량을 번호로 따라가죠. 번호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번호에 대해서 협회에 이제 입사 신고가 돼 있는 자격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면 그 번호에 대해서 이제 요율이 올라가면 그 개별적으로 이제 요율이 적용이 그죠, 되는 그죠. 장점이 있고 단점 뭐 있어요? 단점이요? 보험을 들고 나중에 번호를 놓고 반납을 했을 때 그 보험료율을 돈을 주고 내려야 된다. 그렇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건 또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보험료 비싸고. 네. 보험료 그럼 비싼 만큼 저기 하나? 아니요. 내가 면책금 30만 원을 내야 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이제 보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면책금도 올랐단 말이에요. 면책금 50% 올랐죠. 그러니까 1회는 30인데 네. 1회 30, 3회 2회 30, 3회 50. 50 요렇게 지금 이게 1년인가요? 1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을 처음 가입한 날부터 그 끝날 그 1년의 보험 그 사이에 네. 이제 일어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회사가 그랬지만 공제조합을 들게 되면 대인 대물 이제 다 들고 네. 대인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아셔야 될 게 대인은 면책금이 없어요. 네. 일단 면책금이 없기 때문에 대인 처리만 하면 면책금이 없고 뭐 사물이 됐든 다른 사람 차량이 됐든 뭐 대물이 끼면 이제 면책금 30만 원, 또 3회 때는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면책금 있는 거고 특별 할증 부분. 특별 할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의 물적 사고는 10% 인상. 그 다음에 3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0%. 그 다음에 2회 이상. 그러니까 2회 이상이라는 건 내가 보험 들었고 끝나는 그 보험 기간 1년 이내에 2년 이상 사고. 그 다음에 음주 상태의 사고.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30%. 3회 이상. 네. 그리고 또 대인 쪽에서 사망이나 장애 등급 1에서 7등급 사이 정도가 피해자가 이제 났다라고 하면 40%. 무면허, 뺑소니, 위장사고 고의, 범죄행위, 주치운전, 약물운전 이건 무조건 50%입니다. 50% 먹고 들어가네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프로테이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내가 100%였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올라가는 수준인 거예요. 그렇지, 예. 요율. 그러니까 100% 플러스 20% 하면 12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대응 공제조합 표준을 100% 기준으로 잡아서 100%에서 무사고가 되면 이제 쭉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면 적용을 해서 이제 요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또 불만이 뭐냐? 내려가는 건 60%까지야. 맞아요. 올라가는 건 600%도 올라가. 아니에요. 이제 바뀌었나? 250%가 250%? 좀 낮네. 네. 또 올라가는 거는 250%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많이 났어. 네. 그래서 이제 운송사하고 계약 해지를 해야 돼. 네. 그래서 번호를 반납을 해야 돼. 네. 그러면 그 운송사에서 요즘은 이제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번호판 요율을 조회를 해요. 그죠? 맞아요. 공제조합에서는 조회를 해. 근데 이 요율이 몇 프로다 그러면 이분이 계약 해지를 내가 계약 해지를 했어. 화물닥터 계약 해지를 했어. 내 번호판이 150%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놓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50 다시 100%를 맞춰놓고 가요. 맞춰놓고 가야 되는. 네. 이제 요즘은 이제 계약서에 이걸 다 작성을 하고. 맞아요. 근데 옛날부터 계속 계약서에는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은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그 기사님 150%를 내려놓고 갔을 때 100%가 되지 않고 150% 그대로라 하면
회사의 자산의 50%라는 추징금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다 해주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상당히 커. 엄청 크죠. 1년 보험치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 내가 할증이 되는데 50%를 내리는 그 금액이 네. 굉장히 커. 여기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뭐 이것까지 복잡하게 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솔직히 뭐 1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레카가 된다고 하지만 네. 2.5, 3.5 긴급 출동 특약을 들어도 네네. 배터리 방전, 기름 떨어진 거 말고는 견인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것 또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말 잘했어.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게 그 긴급 출동 특약이야. 이게 뭐냐면 가입을 안 하는 회사가 많아. 이 자료는 저희가 밑에 카페란에다가 이걸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영상에다 올리는 올리는 얼굴 따다다다 얼굴에 뭐 다 나올 필요 없이 긴급 화물 공제조합 해갖고 카페에다 따로 글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오케이. 각 운송사마다 틀리지만 긴급 출동을 안 넣는 데들이 좀 있더라. 근데 나는 이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고 보거든. 저도 일단 봅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한 노래같이 날 추운 날 전화가 오신 거지 이제. 배터리 수명. 배터리. 방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긴급 출동 부르세요. 긴급 출동 돼요? 그러고서 이제 됩니다 하고 내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 요즘에 이제 그 우리 유가증권 같은 게 안에 있으니까 그쵸. 문을 잠궈놓고 이제 간다든지 했을 때 문이 안 열리고. 일단 여기 서비스에 보면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네. 그 다음에 특약이 이제 원투로 나눠지는데 원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타이어 교체라든지 긴급 견인, 비상분할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2.5톤은 견인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특약 2로 지금 무조건 진행을 하고 있고 특약 2라고 해봐야 금액이 한 2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1년에 2만 5천 원.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내가 긴급 출동이 있나?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긴급 출동 없으면 가입되니까 네, 그죠. 그 가입을 좀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아까 올릴 때 여기 각 그 공제조합 지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것도 저희가 올려드리는 걸로. 그리고 제일 좋은 거 현장 출동. 현장 이거는 공제조합 대표번호입니다. 1577-8278. 이것도 보여드려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몰라요. 요 1577-8278인데 요 전화번호는 기억하셨다가 그 현장 출동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제조합이 오후 6시, 대부분 이제 5시면 마감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 긴급 접수하실 수 있는 번호예요. 그래서 요거 꼭 메모를 영업용 하시는 분 1577-8278 요거 좀 메모를 좀 해두셔가지고 24시간 하는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송보하고 조인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요거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 요거 법률 지원 특약. 이게 중요해. 이것도 금액이 얼마 안 돼. 이것도 1년에 46,000원이야. 오. 1년에 한 저 이거 있는지는 몰랐어요. 몰라. 이거 우리 들고 있어. 이거는 뭐냐? 이거는 10대 과실, 11대 중과실 보험이야. 그래서 여기 보상 사례에 보면 뭐 방어 비용이라든지 형사합의금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거든. 1,000만 원. 뭐 사망자가 3명이라면 뭐 1인당 각 2천만 원씩 합계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불법 유턴이라든지 신호 위반 뭐 이런 것들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저희 기사님 불법 유턴 너무 많이 하세요. 그렇지. 근데 이게 하시면 안 되는데 또 뭐 그 사정이 있겠죠. 어찌 됐든 요 부분 잘 좀 챙기시고 이게 보니까 이제 뭐 방어 비용이라든지 형사합의 지원금, 벌금 지원, 확정 판결 시 뭐 2천만 원 뭐 이런 것들인데 되게 좋아요. 46,000원밖에 안 해. 요것도 긴급 출동 확인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 월로 따지면 3,834원. 3,834원. 이런 걸로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뭐 어찌됐든 보험이라는 게 저기를 쓰는 거니까. 적재물 보험. 적재물 보험 만드는 2.5톤, 3.5톤 많죠. 많죠. 저희 회사는 좀 의무적으로 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보니까 나도 여기 들고 있더라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정도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돼요. 월로 따지면 한 8,000원. 그 다음에 이제 냉동기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13만 원 한 13만 원 정도 되는데 월 10,000원꼴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거는 자부담금 30만 원에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 20에 3천이요. 20에 3천인가? 30에 20에 3천. 어찌됐든 그
그 적재물 보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재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좀 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뒤에 화물이 워낙 고가도 있고 뭐 저가도 있지만은 사고라는 게 안 나면 가장 좋지만은 보험이라는 것 자체도 맞아요. 내가 사고 날까봐 드는 게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고가 났을 때 탑 안에 있는 물건까지 망가졌을 때는 사실 내 몸도 다치지만 물건값까지 배상해야 되는 게 너무 슬프거든요. 그렇지. 이건 또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이걸 아깝다고 우리도 몇 분 이제 원해서 빼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무조건 가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 CVS 편의점 계약서나 이런 데는 적재물 보험을 의무적으로 지금 계약서에 넣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다. 뭐 보험이라는 게 사실 뭐 당장 실감은 안 나지만 이제 없을 때 아쉬울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재물 보험도 될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좀 들고 냉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특약을 좀 넣어야 됩니다. 온도 조절 장치 담보라든지 이런 걸 넣으면 그 내가 이제 온도 장치에 설비 고장이 나가지고 물건이 상했을 때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고 내가 어쨌든 사고가 나진 않아야 되지만 사고가 좀 났어요. 그래갖고 요율이 좀 올랐어. 근데 이거를 모든 운동사가 다 번호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내가 부담금을 낼 테니까 네. 번호를 좀 바꿔달라고 한다면 현장에도 엄청 많고 엄청 많죠. 우리는 뭐 지금 사실은 이거 되게 귀찮긴 하지만 어찌됐든 기사님들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사장님께서도 또 무조건 해주라고 하셔갖고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일단 조건이 뭐예요? 무슨 번호는 안 된다? 임대번호는 안 되죠. 임대번호를 안 된다. 왜? 네. 자기네 그러니까 자기네 번호가 아니고 빌려온 거니까 임대번호를 관리하면서 관리비 받아먹는 회사는 이 차에 대한 어떤 서류적인 권한이 전혀 없어요. 네. 바꿔주고 싶어도 못 바꿔. 그리고 번호를 빌려준 임대해준 회사도 굳이 이거를 뭐 서류까지 해주고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이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열정을 좀 갖지 않으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공제조합의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서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보험에 대해서 긴급 출동이라든지 특약이 있는지 아니면 살펴보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가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적재물 보험 한번 체크해봐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우동사를 선택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겠지만 임대번호나 이런 건 우리가 항상 뭐 조심해야 될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지만 요 보험 관련해서도 네. 좀 저희가 했다. 왜냐면 대부분들 이제 처음 시작해서 1, 2년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죠? 그 기사님들 항상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몰라서.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은 사고가 처음에 많이 나는데 처음에 많이 나왔고 이게 무사고가 3년이 지나야지만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200%다 그러면 제가 100%인 사람보다 2배의 보험료를 내면서 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무사고를 3년 동안 한다는 셈 치고 3년 동안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차라리 일시불로 내면 조금 큰 돈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내가 내고 다시 보험을 세탁할 수 있는 그쵸. 거고 그렇게 하려면 2년 안에 세이브가 돼서 돌아오니까. 그렇지. 이제 자기 회사 남발을 쓰고 있는 회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번호를 한번 바꿨어. 네. 그러니까 보험 세탁을 회사에서 해서 100%짜리를 받았어. 근데 또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 차량은 2년 이내에는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2년 이내에는 내가 돈을 수억만 원을 줘도 보험료를 다운을 못해요. 그래서 그 한번 바꾸시게 되면 더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그 회사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세심한. 그러니까 요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이건 관리 차원이에요. 관리 그렇죠. 차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항상 관리가 중요하다. 신규로 들어가서 뭐 어떤 뭐 번호를 쓰고 뭐 인터넷에 화려한 광고 회사를 통해서 들어가고 뭐 그래서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뭐 해주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도 이런 사후 관리. 보험료 얼마나 아깝습니까? 보험료 얼마나 아까워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아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할 수 있는 회사를 좀 선택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화물 공제 조합 관련해 이제 그 화물 공제 계약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다 아는 건 아니어서 너무 모자들도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